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파리올림픽을 향한 여정 네 번째,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제 단체전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2023년 8월 달에 개최됐던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국대지가 16강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나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자존심에 생치기가 나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서력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돼요. 뭐 인도네시아 팀한테 서력한 건 아니었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오게 되냐면은 연달아서 이제 8월 중순에 프랑스 파리에서 4차 양궁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파리 올림픽의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결승에서 누구랑 만나게 되냐면은 대만 팀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진짜 중국, 대만, 일본 이 세 나라가 거의 2위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중국, 대만이 사실 좀 강세를 많이 갔더라고요. 특히 대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중국 선수들도 그렇지만 한국 선수들이랑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사적으로는 다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중국 선수나 대만 선수나 다 매너 있고 실력 있고 다 그런 선수들입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은 어디가 문제냐면은 그 저기 관중들이 좀 문제예요. 거기는 좀 관객들이 문제지. 선수들은 그냥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대만 선수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2번 선수로 나왔던 가운데 레이 선수. 저 선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저 선수도 참고로 쇼컷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투지가 넘치는 인상이죠. 옛날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안산 선수님이 장발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장발이었던 시절에 저 레이 선수를 만나가지고 승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혹시 안산 선수님이 쇼컷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저 레이 선수를 보고 영감을 받은 게 아닐까.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저분도. 자, 이렇게 해서 양측이 결승에서 붙게 되는데요. 자, 단체전은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 한번 좀 단체전 룰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전은 5세트라면은 단체전은 4세트입니다. 4세트제로 운영이 되는데 한 세트당 선수들이 두 발씩 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순번을 정하게 되죠. 이 순번 어떻게 정하는지 그 전략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한국에서는 항상 이제 부동의 1번입니다. 언제나 선봉, 영원한 1번. 진짜 그 고정 픽인데 안산 선수님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명중률도 높고 바람 계산하는 능력도 좋고 무엇보다도 속사수예요. 그래서 로스타임 벌충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1번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결정타 날릴 수 있는 선수.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가장 핫했던 선수였죠. 임시현 선수가 3번에 그야말로 이제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선수는 보통 어떤 선수냐면은 최고참이거나 아니면 이제 신참이거나 강치영 선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강치영 선수는 이미 뭐 레전드 반열에 올라간 지 꽤 된 고참 선수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강시영 선수 대신에 최미선 선수가 들어가게 됐는데 최미선 선수 역시 강시영 선수하고 나이도 같고 둘 다 이제 레전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파리 월드컵 때도 그렇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고 이보다 더 진영이 좋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깔끔한 대형을 구축하고 나가게 되는데요. 1인당 두 발을 어떻게 쏘냐?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 위에 숫자가 있죠. 1, 2, 3, 4, 5, 6. 자, 1은 1번 사수, 안산 선수님이 쐈죠. 1세트 8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 2번 사수는 강치영 선수죠. 강치영 선수는 9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사수는 임시현 선수죠. 임시현 선수는 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세트에 1엔드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엔드가 끝나면은 상대팀 1엔드가 시작이 돼요. 대만 선수 1번이 9점, 2번이 8점, 3번이 10점 이렇게 나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엔드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위에 숫자 4번 라인이 안산 선수님입니다. 5번 라인이 강치영 선수고 6번 라인이 임시현 선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라인 안산 선수님이 10점, 5번 라인 강치영 선수가 10점, 6번 라인 임시현 선수가 9점, 토탈 55점, 55점을 갖게 되고 55점이면은 사실 엄청 잘 쏜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쏜 거예요. 그리고 대만 팀이 여기서 조금 더 잘 써가지고 56점을 맞춰서 1세트는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은 대만 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체전도 똑같아요. 먼저 세트 스코어
6점 가져간 쪽이 이기는 건데 결국 4세트까지 다 가요. 이거는 무승부 없이 승패가 그냥 아주 극명하게 갈려져 가지고 가게 되는데 2세트, 3세트, 4세트는 내리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냐면은 한국이 승리를 거둡니다. 만약에 1세트부터 이렇게 갔으면은 3세트까지만 하고 4세트는 하질 않고 그냥 시합이 끝났겠죠. 그런데 1세트를 또 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세트까지 가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한국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동률이 나왔다. 동률이 나온 경우는 뭐 이럴 수 있겠죠. 1승 1승씩 거두고 두 번 무승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승 2승씩 거둬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률이 갈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4세트 다 무승부 뜨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전도 5세트 다 무승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또 슈도프로 넘어가서 각기 한 발씩 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파리에서 열렸던 4차 월드컵에서는 결국 한국 여자 국대지가 최종적으로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당금질을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순조롭게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자, 결승에서 세트 스코어가 어떻게 갔냐? 먼저 1세트 같은 경우는 58점, 58점 동점이에요. 2세트는 56점, 53점으로 한국 승. 지금까지 이제 총 3점을 딴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1점을 딴 거고 현재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3세트입니다. 3세트가 원래는 56대 56이었어요. 56대 56으로 동점이었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1승 2무가 되기 때문에 세트 스코어가 4점. 중국은 2무 1패가 되기 때문에 세트 스코어가 2점. 4대 2가 되는 겁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그 짤 중에 잘못 설명한 짤이 있는데 3세트에서 확정된 게 아니에요, 승부가. 지금 현재 세트 스코어가 4대 2 상황이기 때문에 4세트를 어쨌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4세트에서 대신에 우리가 유리하게 갈 수 있죠. 비기기만 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기면 당연히 끝나는 거고 진다 하더라도 슛오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4세트를 임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양국이 이제 또 다른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점수 계산하는 방식 중에 이게 있어요. 관역에 화살이 꽂혔을 때 그 선에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선에 맞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이 있으면은 이게 뭐 선에 맞았다 하더라도 화살이 선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10점이고 바깥쪽으로 나왔으면 9점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냥 선에 닿으면 높은 쪽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에 닿으면 일단 높은 쪽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화살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저 화살입니다. 저게 좀 문제가 되는 화살인데 육안으로 보면은 저 화살이 안 닿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안 닿은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심판이 판정을 하러 가더니 돋보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저거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게 닿았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결국 점수가 역전이 됩니다. 원래는 55대 55로 동점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 판이었는데 중국이 이게 10점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중국 쪽 화살이에요 저게 올라가게 되면서 55대 56으로 중국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가 4대 2에서 3대 3으로 바뀌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심판이 돋보기까지 들고 가지고 저거 판정을 해요. 그리고 양측 코치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점검을 하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한국 코치분이 동의를 하게 되면서 중국 쪽의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중국 선수들 이제 화색이 만면하죠. 화색이 이제 만연하게 되면서 반대로 이제 한국 선수들은 다들 이제 어리 빠진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야, 저게 어떻게 해서 올라가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사실 저도 양궁 시합 여러 번 봤는데 좀 애매하게 저렇게 맞은 거 그냥 보통 점수 안 주던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홈 어드밴티지라고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선수들 잘못은 아니고 그냥 관중들 그다음에 또 이제 홈 텃세 요런 것들이 좀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세트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안산 선수님 9점. 자, 그리고 최미선 선수 10점. 자, 그리고 임시현 선수 10점 가면서 토탈 29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첫 번째 사수 10점. 두 번째 사수가 바로 하이간 선수죠.
9점. 자, 그리고 3번 선수. 여기도 안시예요. 안 선수. 네, 9점. 자, 이렇게 해서 1엔드는 한국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엔드 시작이 되는데요. 안산 선수님. 안산 선수님 여기서 이제 살짝 좀 이제 화살이 빠지게 되는데 네, 8점으로 빠지게 되죠. 사실 그래도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민서 선수가 10점, 임시현 선수가 10점 하면서 어, 토탈 57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로 마감을 합니다. 자, 이제 중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감이 커졌는데요. 한 명만 9점을 쏴도 동률인 거고 10점 둘이 쏜다 하더라도 8점 하나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1번 선수가 10점 쐈어요. 하이리간 선수 대단한 실력자인데 확실히 그 안산 선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제 준결승에서 패배한 이후부터 뭐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분도 오니까 8점 쏘고 3번 선수도 8점 쏘고 자, 이렇게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한국 국대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진 항저우에서 한국 국대지가 기념비적인 금메달을 따냄으로써 7연패라는 과업을 달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후일담 에피소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뭐 오심이다 편파 판정이다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좀 편파 판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 어드밴테이지를 줘가지고 좀 유리한 쪽으로 판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럼 왜 한국인 코치가 가가지고 이거 항의를 안 했냐라는 그런 좀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양궁 경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양궁은 이게 신사 스포츠라서 그런지 몰라도 딱히 막 선수들이나 감독 코치분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이의 제기하고 언성 높이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이 결정 내리면 아주 엄청 이상한 거 아니면은 엔간하면 그냥 다 승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펜싱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복싱이라든가 뭐 축구 같은 경우 특히 그건 뭐 이제 진짜 잘못하면 난장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궁 같은 경우는 애지간해서 이제 심판한테 그렇게까지 이의제기 잘 안 하는 것 같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뭐가 그러냐면은 검도가 그래요. 검도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심판한테 이의제기 안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검도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억울해요. 이거 좀 편파 판정이고 오신 같아.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검도는 룰이 뭐냐면은 심판이 판정을 내리면은 심판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이것도 경고 먹어요. 그래서 검도에서도 항상 심판의 판정은 절대적이다. 무조건 심판 판정에 승복을 해라. 그게 진정한 무사도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양궁도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상한 거 아니면 그냥 애지간하면 넘어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대분들도 처음에는 와, 우리 국대분들도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좀 이제 표정들이 많이들 안 좋으셨지만 바로 이제 웃으면서 파이팅하고 다음번 경기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세트에서 이엔드 첫 발을 안산 선수님이 8점 쏜 거에 대해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막 비판하고 악플 다시는 분들이 꼭 계시던데 8점은요 아주 못 쏜 점수는 아니에요. 양궁에서 7점부터는 확실히 좀 이제 문제가 되는 점수가 맞아요. 근데 8점 같은 경우는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점수고 그리고 8점을 이때 딱 한 번 쐈습니다. 계속 8점 쏜 게 아니라 딱 한 번 쏜 거고 골드 전에 계속 바뀌었어요. 안산 선수님 입장에서도 보면요. 딱 한 번 이제 8점이 나왔던 건데 그게 좀 하필이면은 그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순간에서 하필이면 이제 8점이 나왔던 게 좀 찜찜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 선수들도 2명이나 8점을 쐈기 때문에 딱히 안산 선수님 때문에 질 뻔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은 좀 너무 과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산 선수님도 아마 이게 마음에는 좀 많이 담아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요게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릴 건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정말 참 많이 그런 부분들이 표출이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이제 웃으면서 넘기시긴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거 대단한 중압감을 갖고 계셨겠구나. 그런 걸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제가 좀 많이 느꼈는데요. 아무튼 이때 당시 여자 국대지는 실연패 과업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1998년 방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저우에 이르기까지 7번이나 이제 계속 금메달을 따왔다고 볼 수 있는데
맨 마지막 세레머니가 저게 뭐냐면은 저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 방송 카메라가 좀 잘못했어요. 세레머니 하는 걸 찍고서 돌렸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카메라를 돌려버려 가지고 세레머니가 이게 막상 방송 송출로 바로 되질 않았죠. 저게 세레머니가 뭐 하는 거냐면은 뭐 요거예요. "너 내 동료가 되라." 그건데 이때 이제 말을 좀 버벅거려 가지고 "너 내 도도도도도." 요렇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공을 누가 했냐면은 임시현 선수가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안산 선수님이 아이디어 제공을 했었는데 세레머니. 막내 선수분들이 보통 이거 아이디어 짜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제 요거는 그 포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단체전 결승전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금메달 따도 티켓을 안 줘요. 티켓은 어디서 주냐면은 2023년도 11월 달에 방콕에서 개최됐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주게 됩니다. 결국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티켓은 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베를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패했던 것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라이징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원체 높은 시합이 아시안 게임이다 보니까 국위 선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합이다. 여기서도 역시 역시는 역시다. 한국 여자 국대지가 어마무시한 저력을 발휘를 함으로써 남자 팀도 똑같습니다. 엄청난 저력을 발휘를 함으로써 왕자를 굳건히 지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